자, 품사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좀 보냐면요, 요 관계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번째 했었던 요 관계연, 오늘의 포인트가 이 관계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계속 등장했었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에게 괴롭혔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관계연이고요. 그리고 조사라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번 수능에 조사에 대해서 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학원 강사를 그만둘 정도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법 형태소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문법 형태소, 즉 형식 형태소죠. 즉 우리나라 문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딱 세 개예요. 어미, 접사, 조사. 딱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이 형태소가. 그 중에 하나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단어라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단어의 속성적 예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예외? 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단어 범주로 이야기하면서도, 정의하면서도 뭘 가지고 있다? 자립성이 없다. 이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상적으로는 단어지만 디테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외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데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사의 이미지를 좀 먼저 던져드리면, 이 조사, 우리 앞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자, 철수가 철수이다, 철수에게 다 철수의, 이렇게 앞에 있는 체온들이 이 문장에서 관형어, 얘가 주어, 얘가 목적어, 얘가 서술어, 얘가 부사어 라는 요 이미지, 문장 성분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뭐다? 얘네들을 조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해서 관계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사의 종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맡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아까 전에 문장 성분을 결정짓는 격조사, 격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보조사, 특별한 뜻을 부여하는 것들을 이제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쓰이는 조사도 있거든요. 그 조사들을 접속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격조사를 이해한다라는 것들은 뒤에서 서술될 이 문장 성분, 얘가 주어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를 만들어주는 주격조사,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관형격조사,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잡히게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철수만, 철수도, 철수는 이런 식으로 한정을 나타내고요. also, 가치를 나타내고요. 얘도 강조를 나타내주는, 대조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뜻을 부여해주는 조사들을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하다. 여기 있는 격조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바라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첫 번째가 이 주격조사. 우리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조사로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혹격조사 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퉁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이미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사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넘겨서 보죠. 격조사. 그리고 제발 정말 암기입니다. 이거는 암기를 안 하면 문법을 못 풀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암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주격조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격조사는 기본적으로 이가, 그리고 이걸 높여주는 깨서, 그리고 단체를 나타낼 때 에서가 있거든요. 자, 이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깨서도 높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 에서가 조금 중요한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추진하였다. 이 문장과 학교에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을 두 개 구분하시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사어로서 훨씬 더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부사격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 이 먹은 어디에서의 이미지가 좀 세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학교라는 장소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진하였다는 거에 대한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로 취급할 수 있다? 주격조사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도 똑같은 형태의 조사가 다른 방식의 격조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엄청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역시도 뒤에서 이제 복격조사 이가 와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 맨날 걸려오시는 게 이제 뭐냐면 맨날 화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발 은느는 얘는 뭐다? 얘는 보조사다. 제발요. 이거 주어라고 해석해가지고 틀려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 해서 철수는요 주어예요. 주어를 만들어줘요. 하지만 걔를 주격조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특별한 뜻을 부여해주는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주어를 만들어줄 때 은는이가라고 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들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은는을 보조사, 대조와 한정을 의미하는 보조사로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주격조사는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쉬운 거부터 할까요? 자, 목적격조사가 있습니다. 목적격조사 아주 쉬워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을을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찾을 때 쓸데없는 짓을 하시면 안 돼요. 을을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철수를 좋아한다. 그 좋아한다의 목적적인 대상이 을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관형격조사.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관형격조사의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까 관형어를 만드는 이미지에서도 철수의 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학교의 의자 이런 것도 이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얘네들을 이제 지우는 경우들도 있죠. 철수 의자 줘, 철수 책 줘, 학교 의자 좀 옮겨,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얘는 이 의가 분명히 있었는데 생략된 경우구나라는 이미지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복격조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얘도 이제 이가와 똑같고, 자, 앞에서 나왔었던 여기 있는 모습과 여기 있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복격조사가 만드는 이 보어라는 자리가 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보어는요, 나는 선생님이 되다, 요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와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는 선생님이 좋다. 이 두 가지 문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나라는 주어가 이 선생님이 좋다라는 서술절을 받는 케이스고요.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안긴 문장에 얘가 서술어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는요, 주격조사예요.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고요, 얘가 보어가 되고요, 얘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겹문장, 안긴 문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얘는 홈문장으로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여기 있는 형태는 완전히 동일한데, 구조도 동일한데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때의 대답은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서술어 자리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되다? 아니다 라는 아이가 온다면 그 앞은 얘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보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어라는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뭐가 된다? 보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릇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가 밑줄이 쳐진 다음에 이 이가가 문장 성분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주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뒤편에 뭐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버릇들을 갖는 게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서술격 조사.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고 여기가 이제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서술어 얘도 엄청나게 쉬운데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서술어 자릿수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예요? 불변어가 맞아요. 왜? 가변어는 뭐밖에 없었으니까. 용언, 동사와 형사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조사는 불변어이다. 맞아요. 근데 모든 조사는 불변어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왜? 이 서술격 조사는 또 결국 무슨 속성을 갖게 됩니까? 예외적 속성을 갖게 돼요. 뭐가 가능하다? 가변성을 갖는다. 예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학생인 나는. 그러면서 이거 분석을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학생은 뭐가 돼요? 이제 명사. 단어가 되죠. 체언. 플러스 이 플러스 니은으로 분석해 주셔서 여기는 뭐가 되고요? 조사가 되고요. 이 니은은 뭐가 됩니까? 전성어미가 됩니다. 근데 봐봐. 원래 전성어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런 규칙성에서도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를 했을 때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가변성. 활용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서술격 조사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쉬운 거 6번. 그다음에 호격 조사. 이제 독립어를 만드는 호격 조사인데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그래서 철수 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독립어를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는 명사, 여기는 조사로 이루어져 있는 독립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제 부사격 조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부사격 조사는 되게 다양해요. 이 개념서에도 등장하지만 뭐 에게, 에, 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에서 뭐 이런 걸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 에게, 에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와, 뭐 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등장할 수 있는데 수많은 조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일단 요 에서와 요 에서 구분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학교에서 밥을 먹는다. 장소면은 부사격 조사고요. 주체, 측이면은 주격 조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얘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얘가 이제 뒤쪽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제 접속 조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보조사를 넘겨서 접속 조사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면 나는 철수와 공부하다. 얘는 여기서의 와는요 접속 조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알고 보면 이 문장은요 뭐와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공부하다와 나는
철수는 공부하다를 합쳐진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주어가 되고요. 얘도 주어인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두 문장이 합쳐진 겹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와를 뭐라고 부른다? 이때 와는 접속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문장을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철수와 닮았다. 이런 문장이 또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나는 닮았다. 철수는 닮았다. 이렇게 찢어지는 문장이 아니고 얘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닮았다라는 아이는 반드시 뭘 동반해야 돼요?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해야 되는 아이고요. 자연스럽게 이 철수와는 무슨 자리가 됩니까? 부사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부사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때 이 와는 부사어를 만드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어가 혼자 쓸 수 있는가 혹은 필수적 부사어를 동반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와는 뭐가 되기도 하고요. 격조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접속조사와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보조사들은 별거 없습니다. 얘는 전부 다 암기. 나올 때마다 이제 인상을 확인하시는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은는, 대조, 만, 단도, 도, 포함 이런 식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제 개념서 역시에서도 조금 더 이런 이미지로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암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예외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밥을 빨리 먹어에서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붙는 이 요가 있습니다. 먹어요 요렇게 이때 이 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도 보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조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 높임을 하기 위해서요. 어렵죠. 하지만 이건 또 뒤쪽에서 문장 표현에서 또 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이 체언 플러스 조사의 이미지로서 이제 갖고 계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들은 그때그때 이제 주워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사는요 격조사와는 다르게 어미 뒤에도 붙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납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쓰이면 상대 높임을 만들어 주는구나. 자, 이거는 또 상대 높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는 요, 여기는 많은, 여기는 그려, 이런 식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미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까 전 근데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 이 조사 얘기하다가 요 이다 얘기해서 예전에 문제가 뭐가 하나 나왔냐면요, 얘가 뭐와 뭐를 비교하냐면 동사, 형용사가 이제 용언이잖아요. 여기 옆에다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다. 이렇게 우리 서술에 올 수 있는 패턴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 이다의 이미지가 동사와 같니, 형용사와 비슷하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동사와 형용사 얘기하면서 하면 되겠군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먹이다가 되고요. 얘는 이제 먹다가 중간에 먹는다가 돼요. 현재가 가능하죠. 근데 예쁘다는 예쁜다가 안 됩니다. 왜냐면 현재형은 이미 형용사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인다가 안 돼요. 똑같은 활용이지만 그나마 이다는 어느 속성과는 좀 가깝다? 형용사 속성과 이제 similar하다.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가깝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등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장 성분의 이 문장 이 품사의 이 관계 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 수식원, 독립원, 이 용언에 대한, 특히나 여기 용언에서 이제 또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어미가 등장을 하겠죠. 요 이야기들도 이제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테니까 잘 정돈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이 정보들 잘 가지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드냐고